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의 여왕 조현미 대표님. 요즘 네. 뭐 인기가 장난 아니시네요. 아, 그래요? 저만 모르네요. 모 대학에 가서 유튜브 강의까지 하셨다고요? 네. 그 유튜브를 이제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 세계가 정말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네. 이 소비자 편에서 소비자를 대변하는 우리 처음 이 오프닝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소비자 편에서 네.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의 방송 소비 공황.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찾아왔는데 이미 우리가 7번째 시간입니다, 대표님. 네, 꽤 많이 했네요. 네, 에어컨입니다. 네, 에어컨. 네. 이 얼마나 더운지 제가 이 아이스크림까지 생각나는데 네.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데 에어컨 그냥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유난히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에어컨 설치와 관련된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에어컨을 실제로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최저가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기 자체를 굉장히 저렴하게 샀는데 막상 집에다 갖다 놓고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설치비를 막 요구하는 거예요. 저렴하게 산 게 나중에 설치비랑 계산해 보면 하나도 저렴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이 되는데 대표님, 근데 뭐 이건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싸게 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쇼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늘상 나오는 게 어디가 최저가인지 모르겠어요. 최저가, 최저가, 이러는데. 그래서 그 최저가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와 딸린 부속계 여러 가지 또는 AS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지를 계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에어컨이 아주 대표적으로 여름철에 그렇게 덤태기 쓰는 제품으로 좀 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 이거 진짜 가뜩이나 더운데 더 열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설치를 할 때 추가로 설치비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집에 올라가면은 뭐 2층, 3층 올라가잖아요. 2층 이상 올라갔다고 해서 옮기는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에어컨이 무슨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가나요? 그럼요. 어차피 에어컨 사면은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넣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반비 같은 경우를 별도로 이렇게 책정해서 요구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해 보면 열심히 품 팔아가지고 최저가 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설치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말씀하신 대로 실외기는 별도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실외기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에어컨하고 한 몸이죠. 실외기 없이 에어컨이 안 들어가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딱 에어컨 문통만이다라고 하고 실외기 비용을 또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에어컨 사면은 실외기 와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비용을 추가로 내게 되죠. 실외기 설치하니까 달라.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한번 배달을 시켰는데 현장에서 비용을 요구한다고 해서 돌려보내기가 또 그렇잖아요. 그럼 또 반품비를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김에 운명 겨자먹기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악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이것저것 비용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실외기 추가 설치도 있고 이 배관을 진공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타공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설치할 때도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사다리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 뭐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딱 해가지고 자, 이런 비용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같이 이런 제조사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단가표가 다 제시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출장비도 거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예를 들면은 삼성이나 LG 출장비는 평일 기준으로 해서 18,000원. 18,000원. 그다음에 이제 휴일에는 22,000원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는 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걸 사전에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온라인이라든가 뭐 모바일에서라든가 SNS 마켓을 통해서든가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리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좀 더 저렴하게 사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네요. 꼼꼼하게 다 공지돼 있지 않고 이제 나중에 뭐 당연히 삼성, LG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정해진 금액만 내가 내면 이 정도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건데 사실 와서 현장에서 추가적인 요금을 계속 요구하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럴 거예요. 경우는 진짜 네. 이 최저가 구매했던 소비자마저도 땡 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네. 출장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분쟁을 신청하는 네. 경우도 그럴 때는 있어요. 환불이 가능합니까? 근데 사실 뭐가 과도한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명확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사전에 내가 출장비를 얼마를 내겠다라고 네. 하는 거가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소송이라든가 뭐 분쟁이 발생해서도 네. 그걸 정확하게 배상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그리고 또 제일 이게- 중요한 것은 네. 사전에 내가 이걸 설치해서 에어컨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때까지 전체적인 비용이 뭐가 있을지를 미리 구매 맞습니다. 당시에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소비자분들이 보면은 네네.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데 네. 또 하나 대표님 네.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비용을 요구할 때 현장에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현금으로 주세요.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들이 있는데 네. 현금으로 돈을 내고 나면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또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도 난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원칙적으로 현금 외에 다른 다양한 결제 수단을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어.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요구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현금을 요구하면서 부가세의 10%를 빼줘요. 약간 이게 그 세금 그렇죠. 문제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탈세하기 위해서 현금을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을 안 남기는 거죠. 네. 그래서 현금 거래를 하는 건데 내가 10% 빼드릴 테니까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소비자도 좀 저렴하게 네. 돈을 나도 저렴하게 내니까 10%좀 덜 드리는 거니까 덜 드리니까 이익으로 서로 간에 생각이 이제, 되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현금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요. 경우에 뭔가 이제 배상을 추가로 요구해야 되는 네. 경우에 증빙이 전혀 안 되니까 오히려 야.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하다고 네. 판단하시면은 현금 영수증, 그다음 신용카드 같은 별도의 결제 수단을 요청하셔서 그걸 거부하는 때도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러면은 됩니까? 여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럴 때는 맞습니다. 네. 조유미 대표님과 이 소비 봉황을 이야기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대표님? 근데 사실 이게 네. 제품을 주고 사고 받고 하는 거는 개인 간의 계약 관계예요. 아. 개인 간에 사전에 무얼로 결제를 하고 네. 얼마큼 결제하겠다라는 게 합의가 돼 있지 않으면 네.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그거를 정확하게 배상하는 해결하기가.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알겠습니다. 에어컨을 구매하는 그 당시에 네. 체크를 하나씩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출장비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부품이나 수리비는 네.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 대표님 하나하나씩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제 에어컨은 이제 실외기랑 같이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실외기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뭘 요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실외기 비용 네, 네. 추가 요구 노노노 안 됩니다. 그다음 신제품을 산 경우에는 진공이 당연히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진공비를 별도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공비는 무료다. 신제품인 경우에는 이건 억지 주장이네요. 억지 주장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공비를 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속형 에어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진공 작업이 별도 필요 없습니다. 아. 근데 제품은 정속형 그 에어컨인데 네. 갑자기 진공 작업해야 되니까 돈 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작업에 대해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시는 게 자, 필요하고요. 진공비 네. 그다음에 실외기 네. 실외기 비용을 묻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2층 이상의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운반비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에어컨을 네. 샀는데 걔가 발이 달려서 혼자 가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운반해서 집에 갖다 주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서비스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추가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네. 없는데 문제는 사다리 차를 부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서비스가 들어온다. 그건 구매할 때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어떻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다리차를 부르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걸 사전에 네.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예를 들어 5층 이상을 가야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운반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 이런 상황인데 운반에 대해서 별도 비용이 요구되느냐 사전에 논의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품 간의 비교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품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데 이것저것 다 더하고 나니까 내가 네.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한 제품이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표님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이 맞네요. 배인 에어컨보다 배꼽이 그렇습니다. 설치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 그렇죠. 되겠네요. 다음은 자 가스 충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스 충전 같은 경우에는 네. 신제품에는 당연히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뭐 누구 중고 제품을 어디서 샀다든지 해서 추가로 충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제품 에어컨을 샀다. 그럼 충전돼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충전비 따로 요구하면은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합리적인 게 많거든요. 자, 진공비도 그렇고 충전비도 그렇고 실외기 및 실외기 설치 비용 또 이동하는 비용 자 무료라는 점 반드시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할 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 속해 있다. 자 대표님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사할 때는 좀 시간이 며칠 지체되기도 하거든요. 보면 그럴 때는 보면 가스 충전할 때 돈을 들이더라고요. 비용을 들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스 충전이 당연히 돼 있어야 된다는 거는 신제품입니다. 구매할 경우에. 근데 본인이 썼던 거를 추가적으로 충전할 때 비용이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배관 길이가 굉장히 길 경우 실외기하고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한 2m 정도. 2m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일정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요거는 좀 보시면 2m가 감이 안 오시는 부분은 자신보다 키가 더 크다. 돈을 조금 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추가 설치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요. 더위가 다 지나갔는데 에어컨 설치돼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찌는 듯한 더위에 에어컨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 주문이 밀리고 밀린다고 그래서 또 설치 기사분들이 지금 뭐 일을 하기가 지금 안 밀리고 밀려서 이 주문이 밀려서 나중에 설치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막 한창 더워질 때 우리가 에어컨이 갑자기 필요해가지고 아주 임박해가지고 설치를 요구하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6월 전에는 이제 에어컨을 주문하셔서 설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업체에서 계속 이 날짜에 해드리겠습니다, 이 날짜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를 연속해서 계속 공지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상황장이 돼서 뭐 일주일 정도 더 연기되고 3일 연기되고 일주일 연기되고 되는 경우에 이미 업체에서는 그 기간을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라고 책임을 명확히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우리가 5일 늦어집니다 하는 거를 공지를 다 했으니까. 그것도 소비자들은 답답한데. 답답하죠. 약속을 한번 해가지고 그 약속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이 약속 안 지켰다. 이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사전에 공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일주일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표님 이런 게 또 우리가 그 구매할 때 보면 쇼핑몰이나 또 판매점에서 그런 약관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어떤 특이한 사정에 의해서 또 그거 될 수 있고 구매할 때 이제 계약이라든가 이런 공지해 것들 드립니다.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 날짜에는 필요하니까 반드시 이 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하시고 그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아예 계약서에다 그런 걸 명시해 두는 게 방법이겠네요.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적어도 7월 첫째 주까지는 설치를 바란다라든지. 그걸 약속. 좋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이 에어컨 관련해서 알아보는 또 하나 이게 우리가 에어컨 구입을 할 때 고민되는 게 사실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또 첨단 기능, 바람이 없는 에어컨 이러면서 상당히 고가 에어컨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에어컨을 살까 아니면 렌탈을 할까 또 어떤 게 낫습니까? 근데 이제 일시불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하고 렌탈하고 이제 가격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렌탈이 나눠서 내니까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가입할 때 등록비 같은 걸 내게 돼 있어요. 가입비. 그다음에 이제 사용료를 달달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된 일정 기간 동안에 합쳐진 게 총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정확히 합쳐 보면은 설치 한 번에 딱 사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게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은 쇼핑몰에 따라서 안마의자 같은 경우 렌탈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많이 쓰시죠. 전체 계약 금액을 딱 계산해 보니까 거의 15%에서 30%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판매하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해가지고 그냥 한 달에 내는 그 금액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 비용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중요하더라고요. 곰팡이가 필 수도 있다고 그러고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렌탈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체크해서 이거 하기가 좀 자신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렌탈이 좀 유리하죠. 어쨌든 하여튼 직접 관리를 하는데 필터 그다음에
이 뭐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네. 뭐 좀 이상하게 난다든지 뭐 많더라고요.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내 외부의 청소도 꼼꼼하게 해줘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이 새는 경우 그 라인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그렇죠. 꽤 많아요. 그래서 안에 자기도 모르게 막 흥건히 젖으면서 곰팡이 같은 게 막 생겨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용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청소 다 내외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어컨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다면 이게 점검을 또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곧 더위가 다가오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점검도 있을 테고 또 이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출장 기사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이 정말 본격 더위에 들어가면 오시지도 못하거든요. 맞아요. 예, 자,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5월부터 지금 더 덥습니다. 에어컨 틀고 계신 가정도 계시는데 얼마나 빨리 서둘러야 되고 어떤 부분의 점검이 먼저 필요할까요, 대표님? 우선은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뒀잖아요. 그래서 아까 청소 말씀드렸는데 냉매 같은 거 채워가지고 갑자기 가동하려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막. 채워보면은 안 되는 경우도 뜨거운 바람 막 나오고 그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스 충전해놔야 되니까 냉매 충전해주시고 청소 깨끗이 해주시고 AS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주문하셔서 체크하시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전화해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점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여름 너무 덥다 그러는데 너무 덥대요. 지금부터 막 걱정됩니다. 배종사 선생님 미치겠어요. 근데 대표님은 놀랍습니다. 이게 에어컨 바람 없이 한여름을 이겨내시는 역시 소비자요. 에어컨은 이때 쓰지 않는 우리 조현미 대표님 부럽습니다. 자, 소비봉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뭡니까? 구독, 좋아요. 구독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독해집니다. 반드시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소비자의 편에서 소비자를 대변하는 방송, 소비자의 방송 소비봉황. 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제발.